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 AI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네, 보였고요. 그렇죠. 다우존스지수,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라는 게 네. 사실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 들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이제 변동성 때문에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S&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M7이라고 불리는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 40%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도 그런 상승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M7 기업들이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AI에 대해서 관심들을 조금씩 갖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좀 의구심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는 이제 향후에 이 AI가 단순하게 조금 이제 그 기술적 진보다라는 입장에서 좀 더 확대가 돼서 산업적 혁명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열리는 CES 2024나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AI가 가장 주요한 이제 테마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ES 2024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면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면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주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제 생성형 AI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섹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IBM의 이제 크리슈나 CEO 같은 경우는 AI가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 4조 달러 정도의 이제 생산성 창출을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 CEO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산업과 이제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죠. 거기에 AI 디지털 장관 같은 경우는 AI를 거부할 경우에 당신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할 만큼 AI가 단순하게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거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AI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번에 이제 TSMC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런 AI 시장의 확장성을 이제 확인해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이제 매출이 6,255억 대만 달러, 전년과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그 4분기 매출이 회사에서 밝힌 가이던스의 상단을 이상을 이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84만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로는 한 19%, 그러니까 작년에 반도체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19% 정도 감소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는 4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TSMC가 좋은 실적을 보인 가장 큰 이유가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PC,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공정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AI가 이제
CPU에 대한 이제 붐이 불면서 엔비디아의 그 이제 첨단 GPU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GPU의 수요를 실제적으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게 이제 TSMC다 보니까 TSMC가 관련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 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AI 뭐가 단순하게 그런 이제 관련돼서 GPU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연계된 뭐 국내에서 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HBM3와 같은 D램의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의 매출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180에서 188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0%대를 예상을 할 만큼 올해도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갤럭시 S24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시장에서 이제 주목했었던 게 뭐 온디바이스 AI 탑재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세계 최초로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그런 이제 스마트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없어도 그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뭐 번역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게 이제 큰 메리트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지난 주말에 아직 이제 그러니까 지난 주서부터 이제 사전 예약은 했지만 아직 실물을 받아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유명 이제 IT 그 블로거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올린 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온디바이스 AI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뭐 성능이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그 카메라 부분이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점이 좀 주목된다라는 그런 이제 평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S24가 좀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좀 더 향후에 AI 시장을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흐름은 앞으로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이슈가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지만은 네. AI 안에서는 꽤 많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분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여러 가지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디바이스 AI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 걸로. 장기적 말고 네. 이번 주는 아니면 뭐 이번 1월 달과 2월 달 정도에 네.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한동안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가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 그러니까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예약 판매에 지금 판매 대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25일까지가 지금 예약 판매니까요. 네. 이런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도 한번 시세를 좀 더 낼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판매 대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네, 수도 그렇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흥행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라는 게 가장 이게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대수가 한 100만 대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한 번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좀 반도체 시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실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네. 결국에는 시장이 커져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단순히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시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AI 뭐 시장이 커져야 AI가 잘 되는 것보다 AI가 잘 되면 시장이 커진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로 보면 한 10% 정도 이상 지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체 이제 부진했었기 때문에 40% 이상의 성장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TSMC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HPC, 그다음에 스마트폰, 전장 관련된 부분의 매출 성장세가 이제 본격화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관련된 그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여러 감산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감산 부분이 상당히 부분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이 뭐 올해는 좀 더 판매가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가 많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낸드 플래시의 이런 수요도 지금보다 확실히 증가를 하면서 낸드 플래시의 재고 부분도 올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PC나 클라우드, 그다음에 서버 같은데 최첨단 공정의 D램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DDR5나 HBM3, 그다음에 LP, DDX5X와 같은 이런 고사양의 그런 이제 제품군의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DDR4와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계속 올해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에 올해 내에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H100이라는 이제 GPU를 35만 개 이상 지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H100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 쫓아가는 HBM3의 판매량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도 뭐 AI 전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판매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MS, 그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이런 AI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AI 반도체에는 대부분 HBM3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판매 효과는 올해도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 지금 D램 중에서 HBM의 비중이 작년에 9%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2배 증가한 18%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HBM 시장 규모는 50억 달러로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보고 갈 텐데 뭐 최태원 회장이 이번 주에 네. 울트먼을 만난다는 네, 그렇죠. 뭐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은 아직 뭐 SK 쪽에서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만 나왔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AI에 관련돼서 지금 뭐 HBM3를 엔비디아에 이제 독점 납품하는 게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태원 회장과 뭐 만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도 이제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AI를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어디서 제조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TSMC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HBM3가 당연히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그러니까 SK그룹의 이제 최 회장을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실적 발표가 지금 뭐 시장 예상치는 뭐 영업이익이 소폭 적자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할 만큼 뭐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D램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HBM3의 납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마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번 버전의 이제 GPU를 지금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HBM3E라는, 그러니까 지금 HBM3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이제 D램이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아마 하이닉스가 일단은 먼저 공급을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HBM3와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관점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3를 뭐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하느냐 마느냐 좀 얘기는 있는데 다른 회사에 지금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는 지금 뭐 엔비디아에도 HBM3를 납품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HBM3와 관련돼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생산 시설을 작년보다 한 2.5배 정도 지금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올해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회사들의 그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제 있다라고 보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적자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뭐 4분기 흑자를 한다라고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영업 적자 규모가 한 8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예측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투자 자금을 올해 뭐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여력이 좀 많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도 좋지만 올해는 삼성전자 이런 HBM3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의 기업들을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낫겠다라는 네, 그렇죠.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 AI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긍정적인 뉴스나 아니면 네. 포인트들만 짚고 왔는데 AI는 그렇다면 악재 없습니까? 악재 있죠.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AI 규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상당히 좀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뭐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뭐 삼성전자에 나왔듯이 뭐 문장을 요약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림도 바꿔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AI가 이게 해킹 관련된 프로그램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가 확대가 될수록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대한 규제 문제가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확장될수록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불안한 요소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업종이 조금 주목을 받을까요? 일단 그렇게 되면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AI가 이제 확대가 될수록 사실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게 이제 핵 융합 쪽으로 네. 사실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근데 같고.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건 2040년 이후에나마 그죠. 가능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에너지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 게 RE100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른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과연 RE100과 맞는 것이냐라는 거에는 조금 이제 시장 내에서는 좀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RE100을 통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트먼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 네.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핵 네.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고 규제 이야기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까 규제는 작년부터 네, 지금 그죠. 나왔죠. 네. 다보스 포럼에서 이번에 이제 또 언급이 됐고 사실상 공통적인 어떠한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종목을 하나를 꼽자면 어떤 종목을 꼽겠습니까? 네, 그중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이제 반도체 패키징 그다음에 테스트 장비까지 일괄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HBM3와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의 그동안 이제 관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HBM3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를 이제 공급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도 지금 베트남에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후공정 관련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지금 후공정 관련된 그런 이제 수주를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올해 실적으로 이제 연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반도체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는 더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뭐 AI 쪽으로는 이번 주도 아무래도 좀 훈풍이 불지 네,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원체 지금 AI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에 관심을 갖듯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련돼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CNBC에서 간밤에 또 보도를 한 거 보니까는 지금 시장 사실 실적이 아니라 멀티플이다. 뭐 네, 약간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 증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